코딩 셰프입니다. 강좌 업로드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 강좌에 앞서서 for loo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은 반드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스트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for loop인 만큼 이번 강좌를 통해서 for loop의 기본과 응용까지도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첫 번째, for loop의 기본 구조와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for in loo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for each loo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for loop와 for in loop를 사용해서 로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set 자료 구조와 while loop를 사용해서 첫 번째 로또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더 쉽게 더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리스트 제너레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로또 프로그램을 최적화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for loop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과감하게 건너뛰셔도 됩니다. 밑에 동영상 설명에 점프할 시간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for loop는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기능이나 코드 블럭이 반복되기를 원할 때 사용합니다. 몇몇 종류의 for loop가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C 언어에서 온 이런 모습입니다. 우선 제일 앞에 for 반복문임을 선언하는 for 키워드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주로 i로 대표되는 새로운 int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해 줍니다.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반복문이 몇 번이나 반복 실행될지를 지정해 줍니다. 현재는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 즉 0부터 5까지 6번이 반복되게 지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한 번씩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증가하고 최종적으로 i의 값이 6보다 작은 5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프린트 함수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반복문이 한 번씩 실행될 때마다 i가 얼마씩 증가하는지 지정해 줍니다. 현재는 i++로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증가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1씩 감소하게 하려면 i-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반복 조건을 모두 만들어 주었으니 curly braces, 즉 중괄호 안에 반복 실행될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트 패드로 왔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for loop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run 버튼을 누르면 i 값이 0부터 시작해서 5가 될 때까지 총 6번 반복 실행되면서 프린트 함수 내에 내용이 출력될 것입니다. 현재 프린트 함수 내에서는 string interpolation을 사용해서 변수 i의 값을 출력하도록 했으니 한 번씩 루프가 돌 때마다 그 횟수가 출력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반복 횟수를 지정해준 i의 값이 참일 때까지 for loop는 계속 반복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for loop는 실행을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증가하는 i의 값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현재에는 i++로 i의 값이 1씩 증가하게 했지만 만약 i의 값을 3씩 증가하게 하면 어떨까요? 우선 i의 반복 조건을 10보다 작게로 바꾸고 여기 i의 증가값을 이렇게 3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식이 낯설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수식은 이것을 줄여서 쓴 것입니다. 즉 i에다가 3씩 더한 수를 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i에서 4씩 빼서 대입하는 증감식은 어떨까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0369 이렇게 3의 배수들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보드게임이 있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5칸을 전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forward라는 함수를 만들고 인자값으로 int형의 move를 받겠습니다. 이제 함수 내에서 for loop를 사용해서 첫 번째 칸부터 5번째 칸까지 이동할 때마다 메시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for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int형 변수 i는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i의 값은 move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진행되면 됩니다. 그리고 i의 값은 1씩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함수 내에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출력할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혹시 조건식에서 i의 시작값을 0으로 하길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i의 값은 0으로 다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i의 시작값을 다시 1로 바꾸었고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 forward 함수를 불러오시고 인자값으로 5를 줍니다. 만약 i의 시작값을 0으로 지정했다면 인자값으로 4를 주면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for in loo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string 타입의 rainbow라는 리스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내의 요소들인 빨주, 노초, 파남보를 출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좀 전에 학습한 for loop를 사용해서 rainbow 리스트를 출력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for loop 조건식의 rainbow.length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length 속성을 클릭해보면 리스트 내에 객체의 수를 리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리스트 상에서 valid indices, 그러니까 인덱스의 유효한 값은 0부터 length-1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의 반복 횟수는 rainbow.length보다 적을 때까지라고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length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리턴해 주는 것이고 조건식은 0부터 시작이므로 7보다 적은 6까지 총 7번 루프를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프린트 함수에서 레인보우 인덱스에 변수 i를 넣어주면 매번 루프를 돌 때마다 각 i번째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요소들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 내에 요소들을 출력할 때 기본 for loop는 좀 번거롭습니다. 조건식을 줄 때 좀 전처럼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도 해야 하고 자칫 이로 인해서 에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스트 관련해서 for in loop를 사용하면 이런 고민이 사라집니다. 우선 for in loop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현재 리스트가 스트링형의 객체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x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떤 리스트 내의 객체들을 하나하나 불러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뒤에 불러올 리스트에 변수명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레인보우 내의 객체들이 하나하나 이 x라는 스트링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러온 리스트 내의 객체들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body 안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레인보우 리스트 내의 객체들을 하나하나 출력을 해줄 것입니다. 다시 달트패드로 왔고요. 이제 이 for in loop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for loop에 비해서 for in loop는 코드도 간단하고 에러 없이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이번에는 for each loo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for each loop는 for in loop와 기능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for each loop도 리스트 내의 요소들을 반복 순회할 때 사용됩니다. 다만 퍼포먼스에 있어서 for each loop가 for in loop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실행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ar maker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스트링 타입의 자동차 메이커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들을 for each loop를 사용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스트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뒤에 for each 메서드를 불러옵니다. 이제 for each 메서드를 클릭을 해서 설명을 보면 for each 메서드는 void 타입이며 인자값으로 함수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설명을 보면 리스트 각 요소들의 iteration, 즉 순회 순서에 따라서 이 함수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자값으로 함수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 함수에는 name이라는 인자값을 던져 주겠습니다. 그리고 print 함수를 불러와서 이 name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예,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for loop와 for in loop를 가지고 더 실생활에 가까운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덤으로 로또 당첨 번호와 나의 추천 번호를 생성한 후에 두 개의 번호를 비교해서 몇 개의 번호와 또 어떤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랜덤으로 번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dart math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고요. list int 타입의 로또 넘버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랜덤이라는 랜덤 객체를 만들고 당첨 번호들을 담을 로또 리스트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생성될 번호 하나하나를 담을 num이란 변수도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for loop를 하나 만듭니다. 변수 i는 0으로 할당하고 i는 6보다 적을 때까지,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키겠습니다. 이제 for loop 안에서 변수 num에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랜덤으로 할당해 주겠습니다. 이 랜덤 함수는 지난 주사위 게임 앱에서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눈에 익으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것은 현재는 0부터 44까지의 숫자 45개를 랜덤으로 선택해 주기 때문에 1을 더해서 1부터 45까지의 숫자가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num 변수에 할당된 랜덤 숫자를 로또 리스트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리스트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할 때에는 이 add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for loop가 0번째부터 5번째까지 총 6번 순회하는 동안 매번 하나씩 모두 6개의 번호가 로또 리스트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 함수로 먼저 당첨 번호라고 출력을 해주고 밑에 한 번 더 프린트 함수로 랜덤으로 선택되어서 로또 리스트 내에 있는 번호들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로또 넘버 함수는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또 리스트를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제 내 추천 번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로또 넘버 함수와 과정이 똑같으므로 로또 넘버 함수를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명을 myNumber라고 바꾸어 주고 리스트의 변수명도 myList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밑에도 모두 myList로 바꾸어 주시고요. 프린트 함수의 내용도 내 추천 번호라고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당첨 번호와 내 추천 번호들을 생성했으니 당첨 번호와 내 번호를 비교한 후에 몇 개의 당첨 번호가 있고 어떤 번호인지 출력해주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void 타입의 check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화면을 좀 밑으로 내렸습니다. 체크 넘버 함수에서 로또 넘버와 마이 넘버 함수를 비교해야 하므로 인자값으로 로또 넘버 함수와 마이 넘버 함수에서 return한 list int 타입의 로또 리스트와 마이 리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ested for loop, 즉 중첩 반복문을 사용해서 내 추천 번호와 당첨 번호들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중첩 반복문이란 for loop 안에 또 다른 for loop가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for in loop로 로또 당첨 번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for 키워드를 입력하고 리스트 내에 데이터가 int형이므로 int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저는 변수명을 로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 번호는 로또 리스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이란 키워드를 사용해서 로또 리스트 안의 번호들을 하나씩 로또 변수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for in loop 안에서 한 번 더 for in loop를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my list에 들어있는 내 당첨 번호를 mynum이라는 변수에 하나씩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로또 변수와 mynum 변수에 들어있는 번호를 이렇게 각각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즉 로또 번호가 하나씩 출력될 때마다 비교를 위해서 mynum 변수에 들어있는 6개의 번호들이 모두 출력이 될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로또 넘버 함수와 mynumber 함수 모두 return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main 함수 내에서 두 함수 모두 하나의 변수에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in 함수를 만들고 로또 final과 myfinal이라는 list int형 변수에 각각의 함수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두 변수를 체크 넘버 함수의 인자값으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또 넘버 함수에서 당첨번호라고 먼저 출력을 해주고 있고 당첨번호가 들어있는 로또 리스트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마찬가지로 아래 my number 함수에서 내 추천번호를 출력해주고 있고 my 리스트에 들어있는 내 추천번호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check number 함수에서 지정한 대로 로또 당첨번호가 하나씩 출력될 때마다 비교를 위해서 내 추천번호 6개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추천번호 하나하나를 당첨번호와 나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직관적이지도 않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코드를 좀 더 수정해서 직관적으로 몇 개의 번호가 맞았으며 그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 알 수 있도록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또 번호와 내 추천 번호가 일치하는 숫자의 개수를 담을 매치란 변수를 for loop 밖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for loop 안에 있는 print 함수를 먼저 커멘트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로또 변수와 마이넘 변수가 일치할 대로 주고 일치하는 숫자가 있을 때마다 매치 변수를 1씩 증가시키겠습니다. 이제 중복 for loop 밖에서 string interpolation을 사용해서 당첨번호 개수를 이렇게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당첨번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번호가 당첨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싶다면 if문 안에서 로또나 마이넘 변수 둘 중에 하나만 출력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if의 조건이 로또와 마이넘 변수의 값이 일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당첨 번호가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첨번호 26이 잘 출력되고 있고 역시나 당첨번호 개수도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강좌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이번 강좌는 Part 1, Part 2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이어서 곧바로 Part 2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